네, 7,000권 읽은 그레이스 방의 원픽 도서. 오늘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온 힐 하면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는 세계적인 성공한 CEO라든가 백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읽은 책은 시편 잠언이었고 그 외에 몇 가지 책이 있는데 카네기라든가 나폴레온 힐의 책 중에는 바로 이 책입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저는 가난한 사모였어요. 저는 남편이 신학을 했고 결혼 후에 뒷바라지 하면서 열심히 제가 뒷바라지를 하는데 사모는 가난한 게 기본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우리 아이를 딸기 하나 사주지 못하고 10년 동안 옷 한 벌 신발 하나 사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모든 거의 주인인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 중에 내가 너에게 경제를 알려주리라 하는 말씀을 제가 음성을 내적으로 듣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중에 이 책에 굉장히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그래서 저도 이 책의 영감을 통해서 제 수익이 그때보다 진짜 한 1000배 올라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때는 수입이 정말 너무 거의 없었으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함께 읽고 핵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무 책이나 가져오세요. 1분 동안 보고 책에서 한 줄만 내가 본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포토그래피 리딩을 배우신 분들은 저랑 같이 어떤 책이든 가져오셔서 한 줄 읽고 1분에 읽고 물론 끝나고 저희가 하브루타를 하는데 요 1분이라는 것은 제가 이거를 이미 정독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10분, 20분, 30분 정도 천천히 읽는 책은 3, 40분 정도 시간을 갖고 정독을 하는데요. 그렇게 정독한 책은 그 다음에 복습은 1분 정도 합니다. 물론 어떤 책은 5분에 한 권, 10분에 한 권 보기도 하죠. 이런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1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시간 재고 제가 자, 함께 보시죠. 24년 2월에 제가 이걸 샀네요. 옛날에도 한번 샀었는데. 자, 처음부터 우리 마음의 모든 재산이 있다라는 것. 이웃사랑은 성공의 실마리래요. 당연히 명확한 목표, 마스터마인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파괴를 불러온다. 아까 읽었던 책에서도 나오는데 12가지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8인의 위인들,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에 대한 선택,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목표는 단일하게 있어야 된다. 베풀수록 얻는다. 실수 수합에 대한 이야기. 네. 오직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는 습관만이 여러분에게 부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교제의 중요성, 성실성의 중요성, 신념을 가져라.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해야 신념을 가질 수 있다. 토마스 에디슨. 네. 건강한 습관에 대해서 자아를 성숙시키는 6단계, 자절력의 중요성, 사고습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지금 혹시 보셨나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은 한 가지를 뽑으라면 이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모든 재산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는 말은 헛소리가 아닌 거예요. 왜? 이 부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뿐인데 거기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원리는 우리 마음속에 부가 있다. 그 외에 몇 가지 원리는 이런 거예요. 타인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타인에게 진정한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파괴를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이거는 모든 자기계발서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리고 뭐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기의 마인드를 세팅해라. 자기가 어떤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8인의 왕자님, 행복한 사람에게 있는 8인의 왕자님을 쭉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이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전에 보상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결국 부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어때요? 욕심이 많은 상사일수록요.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놓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사가 월급도 적게 주고 인색하면요.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을 꽉 붙들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꽉 붙들려고 점점 월급을 올려주거나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에이 나한테 보상을 적게 해주네 하고 거기서 포기하죠. 성공하는 사람은 그래 나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할 거야. 그때 그 다음에 성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성공의 실마리다. 이게 다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습관을 조절하라 그러는데 생각하는 습관, 사고의 방식을 터득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나폴레옹 힐이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2번 읽어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해낼 것이다. 여러분 저는 좋은 책은 2번이 아니라 20번, 30번, 50번 이상 읽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포토그래피 리딩을 하기 때문인데요. 포토그래피 리딩, 그러니까 빨리 책을 보는 것, 천재들이 책을 보는 방식이에요. 사진 찍듯이 책을 보는 것. 이렇게 사진 찍듯이 책을 봐야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책은 10분에 한 권, 정독을 하려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천천히 읽고 정독하고 정리하는데 3, 40분 걸려요. 그런데 어떤 책은 대부분의 책은 5분이든 10분이든 한 권 보면은 어느 정도 핵심이 파악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기본 3,000권의 책은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건 훨씬 원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니까. 오늘 읽은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핵심이 뭐라고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건 그레이스 저의 주관적인 핵심입니다. 모든 부는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모든 재산이 들어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만 해도 우리는 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된다 그러죠.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면 돈이 많겠죠. 그러나 돈이 많은 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런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책을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200만 달러를 목표로 했을 때 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조건, 성공을 동기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이유,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 8인의 왕자 이런 게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한번 직접 보십시오. 포토그래피 리딩으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유튜브에 다 올려놨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시면 체험 수업을 누구나 받으십시오. 그러면 본인의 독서 속도를 일단 측정하실 수 있고 훈련을 하고 재측정을 하면 2배 이상 빨라집니다. 99%의 사람들이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데이터예요. 여러분도 여기 밑에 링크 있습니다. 체험 수업도 신청하시고 또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책을 좀 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산은 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여러분 조금 더 부가 올라가는, 좀 더 수익이 많아지는,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방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7,000권 포토그래픽 리딩 읽기 한 그레이스 방의 원픽. 오늘은 아웃풋 트레이닝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바사와 시온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저는 그 전까지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가면 좋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나라 가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가바사와 시온이라는 사람의 삶이 제가 딱 원하는 삶이었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 사람의 이제 생활에서의 어떤 삶의 특징이 여기 있는데요. 어디 갔지? 자, 기본 6시 이후에는 일하지 않고요. 매월 10편 이상 영화를 보고 매월 20권 이상 독서를 하고,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매월 100권 정도 보니까 일주일에 4-5번 스포츠센터에서 운동. 저는 그냥 집에서 10분, 20분 운동하는데 산책 정도 하고, 매월 10번 이상 술자리 갔고 친구들이랑. 저는 술자리가 아니어도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년 30번 이상 해외여행. 매년 30번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에 한 번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매년 5개국 이상 가기, 5번 이상 해외여행 가기, 이거를 바꿨습니다. 제 삶.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실제 그 해에 제가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스, 튀르키예, 이태리, 바티칸, 일본. 너무 놀랍지 않나요? 생각만 바꿔도 이렇게 삶이 바뀌는 건데, 이 가바사와 시온은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사이기도 한데 일주일에 3번 정도 진료하고 나머지 시간은 세미나하고 또 책을 쓰고 이런 대로 이제 시간을 보내는 분입니다. 이분의 아웃풋 트레이닝은 제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책이에요. 자, 1분 동안 읽고 여러분에게 핵심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그레이스 방의 핵심입니다. 자, 1분 시간 재겠습니다. 더 많이 읽고 더 적게 일하는, 아니지? 뭐라고 써있니? 더 많이,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인생을 즐기는 법이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많은 그 차례에서 볼 게 되게 많은데요. 현실을 바꾸려면 인생을 아웃풋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웃풋 기본 법칙 6가지 있죠. 그리고 말하고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인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질문하는 거, 그리고 토론하는 거, 칭찬하는 거, 칭찬의 방법들 잘 나와 있고요. 야단을 칠 때도 야단치고 나서 사과하지 말라네요. 그리고 최대한 글쓰기를 통해서 지식을 아웃풋해라 하는 내용, 생각을 떠올리는 방법,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거, 인용하는 법. 1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좀 더 빨리 넘기겠습니다. 압도적 결과를 내는 사람들. 제가 너무 또 이 책이 좋아가지고 시간 관리, 하루 10분 짜투리 시간 활용하기, SNS 쓰기, 블로그 쓰기. 제가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분 한 10초 정도 더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인풋형 인간인가요? 아웃풋형 인간인가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이 몇 대 몇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이 책에서는 인풋이 3, 아웃풋이 7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대학생의 통계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인풋이 7, 아웃풋이 3이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 하나를 보더라도 유튜브를 2시간 보면서 그 2시간짜리 유튜브를 가지고 뭐 6시간, 7시간짜리 세미나를 만들거나 강의안을 만들지 않으시죠? 그게 이 가바사와 시온이 지적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은 무조건 아웃풋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은 3대 7.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봤으면 70%로 아웃풋으로 사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식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현실을 바꾸려면 무조건 아웃풋해라,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은 사실은 이미 이제 인풋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을 6,000권 정도 읽었을 때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것을 아웃풋을 하는 부분에 있어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제 삶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화를 가속화시킬게 하다가 이 책을 만났는데, 이 책을 읽고 저도 이 책을 또 20-30번 넘게 반복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적용한 결과 제 삶의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고요. 훨씬 즐거워졌고요. 그리고 수익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한계를 제가 또 한 번 넘어갔습니다. 아까 좀 초반에 얘기한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블로그도 한 개만 하다가 이제 3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나 들으면서 바로 블로그에다가 제 강의안을 만듭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바로 그 설교를 그레이스의 설교로 재구성한 겁니다 하고 제 설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은 생산성을 갖게 됐고,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딴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그 듣는 거 한 가지만도 벅차서 졸고 그러는데 당신은 설교를 듣고 블로그에다 정리를 하고 자신의 설교를 만들고 도대체 몇 가지를 하십니까? 이게 바로 아웃풋의 마법이었어요. 30%를 내가 인풋했으면 아웃풋은 70%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를 10분짜리를 보면요, 10분짜리 보고 나서 보면서 혹은 동시에 블로그에다 그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AI가 정리도 슉 해주죠. 더 빠르죠. 그렇게 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블로그나 SNS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을 하면 뭐가 좋냐? 사람들과 나눌 수 있죠. 그 나눔으로써 무엇을 하느냐? 재정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기쁨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의 기본 황금 법칙은 3대 7이다. 현실을 바꾸려면 아웃풋해야 된다. 그 중에 험담은 부정적인 인생의 시작이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의 기본은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었을 때 그 지식을 그만큼 밖으로 쏟아져 나가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압도적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웃풋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오늘의 원픽, 아웃풋 트레이닝, 가바사와 시온. 이분은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책을요, 이분이 이제 3년 동안 40만 명에게, 정신과 의사인데 이런 정보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정보를 제일 잘 알리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분은 한 달에 20권이 넘는 책을 30년 이상 꾸준히 읽고 있다는데, 저는 한 달에 한 70권에서 100권 정도를, 물론 그림책도 포함입니다. 지금 7년째 꾸준히 읽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웃풋을 계속 하면서 저의 삶은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토그래피 리딩을 하시면 이렇게 책을 일주일에 10권, 한 달에 20권, 한 달에 100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체험 수업 신청하시고 체험 수업 예약하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체험 수업만 해도 여러분의 독서 속도를 측정해드리고 훈련을 한 다음에 재측정을 하는데 이론을 강의해드리고 그 재측정 결과 99%의 사람들이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포토그래피 리딩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저희 글로벌 인재 에듀문화원 유일합니다. 왜? 제가 개발을 했기 때문이죠. 천재 독서법입니다. 천재 독서법을 갖게 되면 이미 천재들은 그렇게 읽지만 일반인들도 두뇌가 천재적인 두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있기를 원하고, 자, 아웃풋 트레이닝 이거 꼭 읽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다 생산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저는 다시 그레이스의 원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방하.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양시의 꽃박물 남해까지 왔는데 우리가 책을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만약에 7,000권의 책 중에 딱 한 권만 고르라면 무슨 책을 고르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묻는다면 성경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성경을 제외하고 저는 이 책을 고르겠습니다. 이 책은 오그만디노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어느 날 부의 비밀이 내게로 왔다 하면서 전 세계에서 2,500만 부가 팔린 이 책인데, 이 오그만디노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알코올 중독과 실패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원래는 제가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보험회사 세일즈맨을 했다가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과 자살을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아내와 딸도 그를 떠났거든요.
어느 날 비가 막 와서 비를 피하려다가 혹 들어간 공간이 도서관이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책이 있는데 2층 전시장 위에.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어머 할 일 없으니까 책을 이렇게 떠들어 봤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성공의 거장의 책들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위대한 상인의 비밀. 그리고 이게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한 책이다. 나를 변화시킨 책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책은 10가지 두루마리 비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이 오그만디노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전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맨 앞에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잠깐 동화처럼 나오고 맨 뒤에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걸 아는데 이 책에는 바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책을 1분 정도 읽으면서 여러분께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 인형 뽑기를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인형 뽑기의 달인이 된 것처럼 뽑는 방법도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그만디노도 그런 성공의 비밀, 부의 비밀, 그걸 이 책에 써놨어요. 한번 1분 동안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분. 오늘은 초시계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시계 어디 갔어요? 시계. 갑자기 시계가 안 보이네. 편의도 시계대. 여기서 제가 타이머로 1분을 재고, 자, 이렇게 1분을 재고, 자, 책을 우리 이 뽑은 인형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시작. 자, 이게 절판이 됐다가 얼마 전에 다시 출간이 됐죠. 18장까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장사의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주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이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네가 앞으로 만날 어려움에 비하면 진짜 간단한 거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주죠. 그 주인이. 그러면서 그 빨간 겉옷을 팔아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는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하리라. 두루마리의 내용 중에 나는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행복을 즐기리라. 그리고 나는 100배로 나의 성공의 목표를 세우리라. 나의 목표를 낮게 잡는 서투름을 갖지 않으리라. 지금이 바로 그때고 여기가 바로 그 자리고 내가 지금 그 사람이다. 1분이 벌써 지났네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제가 읽어가지고 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기도를 해요. 10번째 두루마리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마지막에 바울을 만나서 진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피드 이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를 넘겨주는 다음 세대로 바울을 지목하죠. 바울에게 이 두루마리를 넘겨주게 되는데 제가 이 짧은 여기서는 위대한 상인인 하피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하인인 에라스무스가 나옵니다. 에라스무스가 어느 날 하피드에게 자기가 또 너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당신처럼 위대한 상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해요. 왜냐하면 그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딸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법칙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피드가 빨간 겉옷을 하나 주면서 이것을 팔아갖고 오게 하고 그냥 무조건 에라스무스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상자를 주면서 이것을 힘들 때 꺼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꺼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 두루마리, 두 번째 두루마리, 세 번째 두루마리는 전부 다 특별하게 연결이 돼 있다. 장사의 원칙이 하나를 제외하면 다 써 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제일 먼저 읽어야 할 두루마리부터 이렇게 하나씩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인 하피드는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이 두루마리를 나는 1년 동안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읽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10가지의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에라스무스에게 주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네가 장사를 해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제 겉옷을 팔러 갔다가 엄청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루마리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두루마리에서 10번째 두루마리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지?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10개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실패의 삶을 시작한다.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세 번째,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밀고 나가리라. 네 번째,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다섯 번째,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여섯 번째, 이제 나는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되리라. 일곱 번째,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리라. 여덟 번째,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아홉 번째, 나는 실천하리라. 여기가 바로 그 자리이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10번째는 이제부터 나는 기도하리라. 오늘은 내가 발가벗고 홀로 세상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내게 다가온 기회에 합당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이 내용 하나하나를 사실 컨텐츠로 하나씩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게 될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매일 읽고 50번 이상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 얇고 금방 읽게 돼요.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6정거장이나 더 갔다는 거. 6정거장을 더 가도록 제가 이 책에 몰입해가지고 제가 내리는 곳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나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리라와 맨 마지막에 나는 기도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다가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모든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나에게 오는 이 기회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만약에 내가 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상인에게 기회에 민감하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치우치지 않고 좋은 습관으로 또 모든 것이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당신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당신의 선택을 받고 세상이라는 포도밭에 싹을 틔우도록 절하는 씨가 뿌려졌습니다. 당신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보잘것없는 상인을 굽어 살피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지만 이 책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위대한 또 CEO들이 굉장히 많이 읽어서 2,5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위대한 상인의 비밀.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10권 사갖고 사람들한테 선물로 다 해주고 저도 이 책을 늘 이렇게 끌어안고 밤에면 밤마다 읽고 아침에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 카메라가 방전이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자신 있게 추천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은 한 번씩 꼭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향 박물관에 와서 이 책을 다시 보니까 지금 되게 오랜만에 읽으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오늘 다시 처음으로 한 2년 만에 제가 다시 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더 찬찬히 읽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양시 꽃 박물관에 와서 잘 노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잘 노는 사람이 돈도 잘 법니다. 아시겠죠? 모든 걸 잘하고 잘 놀고 잘 쉬고 사랑이 충만한 오늘 기도하는 하루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방이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7,000권 읽고 고른 그레이스박의 원픽, 바로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포토그래픽 리딩을 하면서 제가 수많은 천재들의 책을 접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저의 삶을 변화시킨 것들만 하나씩 골라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거의 매일 한 권씩 소개해드리면 1년에 300여 권 정도 되겠죠. 그러나 그 외에도 수많은 책들을 소개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제가 포토그래피 리딩을 개발했고, 포토그래피 리딩을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책을 읽을 때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까, 이거를 늘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도 하고, 미라클 모닝을 라이브로 송출하고, 또 미라클 라이트도 하고, 회원들에게 수업도 하고, 교사들도 가르쳐서 교사들이 또 가르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하는 말은 잊혀져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책을 소개하면 그 책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책이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한다면 그들도 이 책을 읽을 만한 동기부여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책 한 권에 무수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포토그래피 리딩으로 책을 읽으면 내용이 다 들어오죠. 그리고 각인이 됩니다. 운해에 장기격으로 바로 저장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아웃풋을 하려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자네가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당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에 쌓여있는 이 책의 내용들이 자기도 모르게 삶을 바꿉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삶을 하나씩 바꿀 수 있는 원픽, 하나씩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이 책입니다. 이 책은요, 조셉 머피의 글들을 오시마 준 이치라는 일본 사람이 다시 정리한 책이에요. 여러분, 조셉 머피가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목사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평생의 수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일반 사람에게 알기 쉽게 전할까, 이것이 이의 수건이었고, 그는 그것을 잠재의식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많은 책을 써서 성공을 거두었죠. 실제로 이 사람은 잠재의식을 움직여서 병을 낫게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맞닥뜨릴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셉 머피의 책이 굉장히 저에게도 영감을 많이 줬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도 지금 500여 독을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넌 크리스찬들도 알 수 있는 일상의 법칙으로 잘 소개한 책이라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독서 멘토분이 얘기해 주신 책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 책을 2022년 3P 자기경영연구소 강경 대표님 추천으로 11월 11일 날 샀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저는 책을 사면 항상 이렇게 씁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그거를 샀는지 그것 정도만 표시해 놔도 이게 기록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께 제가 1분 시간 재고 1분 동안 또 책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잠재의식을 활용하라. 그 당시에 유학생은 책을 읽어서는, 돈벌이에 관한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대요. 저는 너무 이게 공감 갑니다. 사모는 돈벌이에 대한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20회 정도만 읽으면, 되풀이해서 읽으면 여러분의 삶이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은 잠재의식의 법칙을 실천한 사람들이다. 5분 치료의 기술, 수시로 상상을 즐겨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라. 타인의 부를 진심으로 축복하라. 돈은 끝없이 흐르고 있다. 삶은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생각한 그 자체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10억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다. 잠재의식은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 한번 받아들인 건 절대 잊지 않다. 신념이 깊어지면 잠재의식이 된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이제 틀려서 말하는 건 잠재의식을 거절하는 거다. 몸이 느슨할 때 잠재의식이 더 작동한다. 1분이 벌써 지났네요. 1분만 더 보겠습니다. 돈을 욕하는 것은 돈을 도망가게 하는 거라는 거네요. 꾸준한 상상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도는 잠재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상형에 대한 것, 믿음으로 질병을 해결한 것,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원한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랑 같다. 너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네. 1분 한 30초 정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픽만 제가 여러분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사실 한 가지 문장만 고르라면 이겁니다. 삶은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생각한 그 자체다.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이 그런 거잖아요. 아침에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은 재수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재수 없는 일을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겠죠. 자기 생각에 오늘은 참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재수가 좋다. 이러면 하루 종일 재수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성공한 사람은 잠재의식의 법칙을 실현한 사람인데 그 잠재의식의 법칙 3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잠재의식 이건 그레이스 방 나름대로 요약한 겁니다. 첫 번째, 잠재의식은 몸이 느슨하게 풀어졌을 때 활성화된다. 진짜 그렇죠. 우리가 편안하게 쉬려고 목욕탕에 딱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느 반짝하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저도 막 바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다가 뭔가 편안하게 쉴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잠재의식으로 소망을 심을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림으로 심어라. 시각화해라.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세 번째, 잠재의식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을 했는데 그 상상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딱 느껴지고 그때 약간 묘한 긴장감이 생기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러브미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장학생 2명만 도와야지 했을 때 저는 수많은 장학생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제가 선교 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사역을 12년 전, 13년이 됐네요, 벌써. 저는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진짜 그들과 성지순례도 가고, 선교도 가고, 비행기를 타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지금은 한 학기에 한 55명 정도지만, 앞으로 1000명이 될 때까지 저는 이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잠재의식의 법칙을 실현한 사람만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잠재의식의 법칙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몸이 느슨하고 편안할 때 활성화된다. 두 번째, 잠재의식의 소망을 심을 땐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 세 번째, 잠재의식으로 좋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걸 상상했을 때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는 삶은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생각한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원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큰 돈을 원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제도 당신의 생각과 믿음의 크기만큼 얻을 수 있었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내일도 당신의 믿음의 생각과 크기만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재의식의 힘, 생각의 힘, 상상의 힘.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 속에 의심을 갖습니다. 의심을 가지면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 잠재의식, 즉 무의식에 영향을 주려면 굉장히 그 자기에게 강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독서로 풀어낼 때 포토그래피 리딩을 하는데 즉 운해적인 요소로 활자를 그림처럼 빠른 속도로 보게 되면요. 이게 무의식, 잠재의식에 바로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제 삶을 자기도 모르게 변화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저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포토그래피 리딩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수업을 하고 미라클 모닝에서 포토그래피 리딩으로 책을 읽고 하루에 10권씩 읽어라. 일주일에 최소 20권 읽어라. 1년에 1000권은 읽어야 된다. 저는 첫 해에 3,500권의 책을 읽었는데 1년에 1000권은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임계치. 그러나 매일 10권씩 읽는다면 3,500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매일 10권씩 읽을 때 절반은 그림책으로 읽으세요. 그래야 우뇌가 활성화됩니다. 그게 천재가 되는 지름길, 즉 천재 독서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 천재의 두뇌를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의 유튜브를 보시고 또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책을 보시고 제가 1분 이렇게 읽으실 때 여러분도 같이 좋아하는 책 갖고 와서 1분 동안 같이 읽으세요. 혹은 1분에서 2분 그 시간 동안에 옛날에 읽었던 책도 좋습니다. 책은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건데 조셉 머피가 이야기하듯이 그런 잠재의식에 어떤 상상을 심을 때 시각화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 중에 하나는 포토그래피 리딩으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1분 정도면 복습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죠. 저도 아침마다 성경책을 보고 또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이라든가 새로운 책을 빠른 속도로 5분에서 10분 읽고 그동안 읽었던 책은 1분 동안 복습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제 인생을 바꾼 책들은 20번, 30번, 50번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요. 뒤에다가 제가 날짜도 때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50번까지 해서 그때마다 저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포토그래피 리딩도 배우시고 체험하시고 혹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소개한 방법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책을 또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제 인생을 바꾼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학